오늘 아침 여러분이 마신 요구르트 속 유산균이 지금 여러분의 장 속에서 아주 처절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네. 게다가 아주 안타깝게도 그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있을 확률이 높죠. 와, 시작부터 너무 절망적인데요. 아마 여러분 중 상당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물과 함께 유산균 캡슐을 삼키는 의식을 치르셨을 겁니다. 장 건강 챙기고 면역력 높이겠다고 말이죠. 그렇죠. 다들 영양제 캡슐 안에 미생물들이 마치 정밀한 로봇 청소기처럼 내 몸속에 싹 들어가서 고장난 곳을 수리해 줄 거라고 기대하시잖아요. 맞아요. 광고 보면 캡슐이 장벽에 무사히 싹 안착해서 평화롭게 코팅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환상인가요? 완전히 환상에 가깝죠. 이 수조 마리의 생명체가 얽혀 있는 우리 장 속 생태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무언가를 그냥 꿀꺽 삼켰다고 해서 그게 내 몸의 일부가 되어 기능한다는 건 사실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그 환상과 현실의 차이를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몸에 좋겠지 하고 먹던 그 유산균의 시대가 과학계에서는 이미 저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간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의 학술지죠. Nature Review Microbiology에 실린 최신 논문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이 실렸죠. 네. 그러니까 수십 년간 지속된 그 1세대 식품 유래 유산균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질병을 치료하고 내 몸에 완벽히 맞춰진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 혹은 정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해보죠. 지금 유산균 시장이 수십억 달러 규모인데 왜 과학자들은 기존 유산균이 실패했다고 지적하는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1세대 유산균들이 그 모두에게 맞는 단일 처방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One size fits all이라고 하죠. 아, 만병통치약처럼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균주들이 주로 치즈나 요구르트에서 가져온 것들이거든요. 물론 인류랑 오래 함께해온 안전한 균이긴 합니다. 네, 친숙한 이름들이네요. 그런데 이걸 캡슐에 담아서 먹었을 때 어떤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게 임상시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그 비싼 유산균 캡슐이 그냥 몸을 통과해서 비싼 대변으로 변하고 끝난다는 거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섭취한 유산균이 장에 도착해서 정착한다는 게 극한의 생존 게임이나 다름없거든요. 엄청난 장벽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위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일단 입을 지나면 위산을 만나잖아요. 위산 pH 농도가 1.0에서 3.5 사이인데 이 정도면 웬만한 미생물 세포벽은 그냥 녹아내려요. 와, 끔찍한 산성포구네요. 네, 그걸 기적적으로 견디고 소장으로 가도 독한 담즙이랑 소화 효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절망적인 건 마침내 대장에 도착했을 때 시작되죠. 대장이 종착지인데 거기서 왜 절망적인 건가요? 학계에서는 이걸 정착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대장에는 이미 수조 마리의 토착 미생물들이 거대한 도시를 짓고 빈틈없이 영토로 꽉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 정착 저항성이요? 약간 텃세를 부린다는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토착 미생물들 입장에서 새로 들어온 유산균은 우리 몸을 도와주러 온 친구가 아니에요. 자기들 밥그릇 뺏으러 온 외계 침공군이죠. 그래서 공격을 하나요? 엄청난 생화학전을 펼칩니다. 박테리오신 같은 천연 항균 물질을 막 뿜어내서 외부 균의 세포막을 터뜨려 죽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변 영양분을 자기들이 순식간에 다 먹어치워서 굶겨 죽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낯선 여행자 한 명을 이미 텃세가 심하고 꽉 찬 거대한 도시에 낙하산으로 뚝 떨어뜨려 놓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무런 무게도 없이 알아서 살아남아서 그 도시를 장악하길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게다가 그 거대한 도시의 환경이 사람마다 지문처럼 완전히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어막에 빈틈이 있어서 운 좋게 자리 잡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철벽 방어를 펼치거든요. 아, 그래서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또 식습관에 따라 유산균 효과가 다 달랐던 거군요. 네. 그리고 참고로 보통 대변 검사로 유산균 정착을 확인하려고 하시잖아요. 대변에 유산균 섞여 나왔다고 해서 그게 장벽에 튼튼하게 뿌리 내렸다는 증거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럼 뭔가요? 대부분은 그냥 꽉 막힌 고속도로를 못 뚫고 소화관이라는 파이프를 쭉 미끄러져 내려와서 그냥 배출되는 일시적 통과에 불과해요. 와, 배신감이 상당한데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중이었다니. 그럼 이 무작위 여행자 방식이 실패했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 NGP입니다. 무작위 여행자가 안 되면 훈련된 특수부대를 투입해야죠. 특수부대요? 네, 과학자들이 발효식품에서 균을 가져오는 걸 아예 포기했습니다. 대신 인간의 그 치열한 장 속에서 이미 완벽하게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 유래 박테리아들을 직접 추출하기 시작한 거죠. 아, 출신 성분을 바꿨군요. 네, 그리고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예전처럼 이게 무슨 종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정확히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이거를 최우선으로 보는 기능 우선주의로 돌아선 겁니다.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특수 요원을 뽑는 거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원들이 있나요? 비만이나 대사 쪽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NGP 연구의 스타 균주 중에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진이 데이터를 보니까 뚱뚱한 사람보다 마른 사람 장에 이 균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예요. 오, 마른 사람한테 많다고요? 그냥 우연 아닐까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전을 파악해 보니까 이 균이 장 점막에 살면서 장벽세포에 있는 TLR2라는 특정 면역 수용체를 자극하더라고요. TLR2? 면역 수용체요? 그게 대사질환이랑 어떻게 연결되나요? 쉽게 상상해 보시죠. TLR2는 장벽 경비 시스템의 스위치 같은 겁니다. 이 아커만시아 균이 스위치를 탁 누르면 우리 몸이 헐거워진 장 점막 세포들을 단단하게 꽉 결합시킵니다. 장벽을 보수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동시에 온몸에 퍼진 미세염증들을 가라앉히라고 강력한 항염증 신호를 보내요. 염증이 줄어들면 세포들이 인슐린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혈당 조절도 잘 되고 비만 같은 대사질환이 개선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막연하게 좋은 균이 아니라 염증 스위치를 조작해서 대사 스위치까지 바꾸는 아주 명확한 타격 목표를 가진 요원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항생제도 안 듣는 다제내성균이 장을 장악했을 땐 단일균주 하나로는 어림없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중균주 연합이라는 팀을 꾸렸습니다. 특수부대 팀을 짠 거군요. 네, 무려 18개의 각기 다른 인간 유래 균주들을 하나의 연합군으로 투입한 연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건 이 연합군이 병원균이랑 직접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안 싸우고 어떻게 몰아내죠? 병원균이 증식하려면 장에서 글루콘산이라는 영양소가 꼭 필요하거든요. 일종의 핵심 전투식량이죠. 이 18개의 연합군이 장에 들어가자마자 병원균보다 먼저 이 글루콘산을 진공청소기처럼 싹쓸이 해버리는 겁니다. 아, 보급로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네요. 네, 병원균 입장에서는 졸지에 식량이 다 끊기니까 굶주림을 못 견디고 스스로 도태되어 버리는 거죠. 적을 굶겨 죽이는 고도의 생태학적 전술입니다. 완벽한 작전이네요. 그런데 제가 더 믿기 힘든 연구를 봤어요. 세균들끼리 연합하는 건 알겠는데 효모랑 박테리아가 같이 작전을 펼치기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최근 암치료 분야에서 항암제 효과를 높이는데 장내 미생물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항암 치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종교배 작전이 관찰됐습니다. 면역관문 억제제면 면역세포가 암세포 공격하게 브레이크 풀어주는 약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 약이 잘 들으려면 장에서 부티레이트라는 물질이 듬뿍 만들어져야 면역세포가 연료를 얻고 힘을 냅니다. 아, 일종의 전투식량이네요. 네, 그런데 박테리아 혼자서는 이 부티레이트를 충분히 못 만든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놀랍게도 곰팡이 일종인 특정 효모가 대사산물을 밥상에 차려줘야만 박테리아가 그걸 먹고 부티레이트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내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효모가 밥을 차려주고 박테리아가 그걸 먹고 무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건 육군이랑 해군이 합동작전 펼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단순히 캡슐에 좋은 균 때려 넣는 걸 넘어서서 질병과 싸울 수 있는 거대한 생태계 시스템 자체를 통째로 이식하는 겁니다. 논문에서는 이걸 생태계적 통제라고 부릅니다. 생태계적 통제요. 정말 의학이 생태하게 결합된 거네요. 그런데 만약 자연계에서 찾은 균들만으로 효과가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과학자들이 아예 유전자를 조작하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진진해집니다. 유전공학이랑 나노기술이 결합되면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거의 사이보그에 가까운 생체 무기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사이보고요.
염증성 장질환 치료용으로 개조된 대장균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장점막이 스스로 손상되는 자가면역 질환인데 과학자들이 장에 잘 정착하는 일반 대장균의 유전자를 편집해서 얘가 장 속에 들어가면 스스로 IL-2라는 강력한 면역 조절 물질을 뿜어내도록 만들었어요. 몸속에서 약을 만들어내는 제약 공장으로 개조한 거네요. 맞습니다. 장내 폭주하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화기 역할이죠. 근데 앞서 말씀하신 위산이나 담즙은 어떻게 통과합니까? 기껏 공장 만들었는데 다 녹아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대장균 표면에 특수 코팅을 입혔습니다. 유드라짓 L100-55라는 건데요. 이 코팅은 위장에서는 절대 안 녹고 단단하게 버티다가 염증이 발생한 장 부위에 특정한 산송도를 만나면 그제야 사르르 녹으면서 대장균을 방출합니다. 와, 이건 그냥 약이 아니라 적진 한가운데 떨어질 때까지 잠복해 있다가 목적지에서만 무기를 꺼내는 스파이잖아요. 트로이의 목마 같네요. 그렇죠. 완벽한 보호복이죠. 게다가 나노 기술을 결합한 대장암 치료용 비피도박테리움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타격 정밀도가 거의 예술이에요. 암세포 타격이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연구진이 이 박테리아 표면에 주변 산성도에 반응하는 미세한 나노 효소를 막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보통 대장암 주변 종양 환경은 암세포 때문에 정상 조직보다 훨씬 산성을 띠거든요. 아, 그 산성을 감지하는 스위치군요. 맞습니다. 박테리아가 떠돌다가 종양 근처의 산성 환경을 감지하면 표면 나노 효소 스위치가 켜져요. 그리고 즉시 활성산소를 맹렬하게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활성산소요. 보통 노화 주범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없애려고 항산화제 먹잖아요. 그걸 무기로 쓴다는 뜻인가요? 네, 활성산소가 세포에 치명적인 독성을 띠니까 일반적으로 나쁘지만 이 박테리아는 그 독성을 폭탄처럼 쓰는 겁니다. 암세포 코앞에서 활성산소 폭탄을 터뜨려서 암세포 DNA를 박살내는 거죠. 와, 주변 정상세포는 산성이 아니니까 스위치가 안 켜지고요. 네, 오직 암세포 환경에서만 기폭자가 작동하는 완벽한 잠복요원입니다. 기존 화학 항암제랑 비교하면 진짜 획기적이네요. 기존 항암제는 융단 폭격이라 부작용이 엄청나잖아요. 맞습니다. 전신을 돌면서 정상세포까지 다 파괴하니까요. 하지만 이 유전자 조작 미생물은 스스로 병변 위치로 이동해서 거기서 필요한 만큼만 약물을 자급자족으로 만들어냅니다. 전신 부작용을 거의 제로로 만드는 거죠. 완벽하네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좀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장에는 수조 마리 미생물이 있고 변수가 엄청나잖아요. 이거를 계산해서 연합군을 꾸리고 사이보그를 설계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인간 머리로는 안 될 텐데요. 불가능하죠. 연구원이 실험실에서 하나하나 섞어보는 식으로는 수백 년이 걸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AI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핵심 열쇠로 등장했습니다. 역시 AI군요. 네.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 알파폴드3나 인체 미생물 대사 네트워크를 통째로 모델링한 아고라2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씁니다. 아고라2에는 무려 7,302개에 달하는 미생물 대사 경로가 있어요. 7,000개요. 그걸로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부티레이트를 가장 많이 만드는 조합을 찾고 싶다. 그러면 AI가 가상 공간에서 수천 종을 이리저리 조합해보는 거죠. A가 분해하면 B가 받아서 저걸 만들고 이런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AI는 며칠 만에 끝내버립니다. 완전 미생물판 심시티네요. 기술 발전이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 이렇게 완벽해 보여도 결국 이거 화학 알약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체잖아요. 통제를 벗어날 위험은 없나요? 첫 번째 치명적 위험은 기회 감염입니다. 기회 감염이면 면역력 떨어졌을 때 공격하는 거요? 네, 환자가 다른 병으로 면역력이 바닥나면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넣은 균이라도 혈액을 타고 들어가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도와주러 온 이웃이 집을 점거하는 꼴이죠. 아, 얌전하던 균이 폭주할 수 있군요. 또 다른 위험은요? 수평적 유전자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균들은 자기들끼리 유전자 조각을 막 교환하거든요. 만약 우리가 유전자 조작으로 엄청난 내성이나 무기를 심어 보냈는데 얘가 장 속 나쁜 병원균한테 그 첨단 무기 설계도를 슬쩍 넘겨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적군한테 설계도를 넘긴다고요? 완전 슈퍼에일리언이 탄생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통제 불능을 막기 위해 킬스위치 같은 강력한 안전장치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정 영양소가 없으면 스스로 자폭하거나 일정 횟수 분열하면 회로가 끊어지게 설계하는 거죠. 아, 안전장치까지 달아서 보내는군요. 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런 고도화된 NJP가
더 이상 마트에서 파는 건강기능식품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최근 FDA 승인받은 보우스트처럼 아주 엄격하게 통제되는 살아있는 생물학적 제재, 즉 전문 의약품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유산균이 아니라 완전 살아있는 신약이네요. 오늘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다이브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맹목적으로 요구르트 마시던 1세대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장내 환경을 분석하고 AI로 조합을 찾아서 유전자 조작으로 질병을 정밀 타격하는 살아있는 약의 시대가 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의학의 패러다임이 화학 구조식에서 살아 숨쉬는 생태학으로 완전히 옮겨가고 있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오싹할 수도 있는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설계된 이 사이보그 미생물을 장 속에 투입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킬 스위치도 달고 코팅도 입혀서요. 그런데 이 미생물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면역세포들과 부딪히면서 살아남기 위해 숙주의 진화를 겪을 겁니다. 그렇다면 10년 뒤, 20년 뒤 그 미생물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실험실에서 만든 초기 형태는 사라지고 오직 여러분 장 환경에 최적화된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진화해 있지 않을까요? 결국 인류가 미생물을 통제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몸이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고 있는 건지 오늘 여러분 장 속에서 어떤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번 다이브였습니다.